우리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관, 문재인 정부 4년이 됐는데 북핵이 폐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북핵이 발전되고 정강이 됐죠. 핵개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 예. 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북핵 폐기를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남북 미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국민을 속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북핵은 더 정강이 됐어요. 정진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북핵이 발전되고 진전이 되고 이렇게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답변해 보시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 대북 정책 방향이 우리가 지금 수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장관은 대북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좀 달라질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텀업 방식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칙에 입각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을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북핵 정책을 하다가 이제는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아마 전환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원칙하고 충동적이고 그런 북핵 대책은 나오지 않겠죠. 네, 그러려 전문가들이 면밀히 계산을 해서 이제 북핵 대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 정책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이벤트들의 주역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트럼프가 퇴장을 했습니다. 북핵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북핵 대책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금년 예산 중에 예, 북한의 그 핵 WMD 대응하는 그 예산들은 북핵 WMD 대응에 대한 그 예산들 그 항목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뭐 제출되는 상태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북핵이 저지가 되고 그런 국방 대책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는 이제 그 한미 연합 전력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또 저희 자체적인 북핵 대응에 대한 그 예산들을 반영해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EMP 탄이 있습니까? 현재는 EMP 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개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개발 계획은 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한다. 예, 그 별도로 보고한다고 해놓고 보고를 안 해주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다. 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핵 공격에 대해서 최소한 방지를 하려면 EMP 탄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가 국방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휴전선이 또 전망이 뚫렸는데 내려온 사람이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현재 민간인입니다. 민간인한테도 뚫릴 만큼 전방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 군인이 아니고 예, 의원님, 민간인한테도 이 전방이 뚫릴 만큼 경계가 허술했습니까?
이제 조금 자, 좀 시간을 그럼 주시면 제가 결론을 내기 전에 예. 경계 실패입니까? 관리 실패입니까? 뭐 그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GOP 종심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철책 이남에서 차단선을 운용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이제 과학화 경계 체계를 만들면서 그 개념 안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구역입니다. 경계 실패도 되고 관리 실패도 된다. 소위 말하면 과학 장비 관리 실패, 경계 실패도 되고.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해병 이사단장 책임 물을 때 그건 개구멍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개구멍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철책을 넘어 들어왔어. 그것도 민간인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한기호 의원님은 현장에 후배들이 근무하니까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책임 묻지 말자 이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지난번에는 소위 전문가 비슷한 사람이 개구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이사단장은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의원님, 요 경계작전 체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주면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조사 결과 그건 책임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나는 보기에 장관이 책임이 있다. 9.19 군사 합의하면서 전방 경계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당사자가 장관 아닙니까? 예, 뭐 예. 제가 책임 그렇게 지- 합참본부장 있습니다. 예. 하면서 9.19 군사가 합의한 그 관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예.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네, 네. 답변하십시오. 그 GO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선 개념으로 보면은 GOP 철책이 있는 것인데 이제 저희 이제 군내 입장에서는 그 경계 작전을 이제 비무장지대를 이제 통해서 경계를 하면서 GOP 철책이 또 있고 그 이남의 민간인 통제선까지의 그 존을 경계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철책까지 사실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미리 발견하면 철책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작전에서 철책 전방에서 그 침투하는 그 적이나 아니면은 뭐 귀순자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사실 발견이 좀 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아까 그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가서 그 경계 작전 했던 그 감시 장비를 전부 리플레이를 해봤는데 거기가 이제 지형이 워낙 그 차폐율이 많아가지고 그 감시 장비에 그 이렇게 걸려 있진 않았고 그 감시 장비가 이 철책을 넘을 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철책을 넘어서 출동하니까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전 개념을 그럴 것에 대비해서 종심 차단하는 운용하는 것을 늘 숙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1차단선에서 작전을 해서 이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작전은 아예 이제 그뭐 북으로 넘어갔다거나 이런 그 작전이 있는데 그래도 철책 뒤에서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잘된 작전이라고 뭐 저희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철책 중심에서 이렇게 검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한 말씀. 장관님 네. 공색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네. 우리 해병 이사단 경계 그 문제 거론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간 사람이 덩치가 조그만해 가지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못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건 참 옹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실패를 하고 응? 휴전선이 뚫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만 문제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저희들이 잘못했다 하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저희들 전방 작전에 이제 투입되어 있는 이제 장병들을 이제 한테 교육시키고 네. 작전 체계를 예, 저희들이 이제 정립을 시켜놓은 것은 저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장관 자, 입장입니다. 장관님, 예. 그 지난번에 월북한 것은 넘어간지 모르는 거고 이번에 철책 넘어오는 게 CCTV에서 보인 거죠? 감시가 네, 감시 작동한 장비에서 보인 거고 거고. 차단을 한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경계 라인의 중심에서 차단한 것도 원래 경계의 일환이라는 거죠. 뭐 경계 작전에. 예, 그보다 훨씬 예. 이전에 잡았으면 좋겠지만 명확하게 그럼 경계에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